한국 정말 큰일 났다. 이러다 멸망의 길. 진짜 섬뜩섬뜩하죠. 이런 제목이 달린다는 자체가 저는 한국에 얼마나 큰 위기가 닥쳐오는지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이러다가는요 정말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지표 보세요. 2050년이 되면요 전체 인구 중에 청년 인구 비중이 11%밖에 안 됩니다. 11%요. 2050년이면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에요. 앞으로 뭐 길게 본다고 하더라도요 26년 후인가요? 26년, 27년 후인가요? 짧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면 전체 인구 중에 청년 인구 비중이 11%밖에 안 된다는 것. 야,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당장 말입니다. 이러다 곧 멸망의 길,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군인 어떡합니까? 군인? 국가를 지키는 군인의 숫자 어떡할까요? 여기 용병이 가능할까요? 저는 군인은 용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로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 추세적으로도 보면요 심각합니다. 제가 군인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990년대만 하더라도요. 만 19세에서 34세 기준으로 1385만 명이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31.9%예요. 1990년대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졸업하던 애가 대학에서 졸업하던 애가 1990년이거든요.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31.9%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을 보십시오. 2020년을 보면 1021만 명으로 20.4%가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서 10년을 더 가면 2030년에 가면 898만 명이에요. 17.5%로 줄어들더니요. 결국은 2050년이 되면 521만 11%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9세 34세 인구가 이게 뭐 폭망이 아니라 핵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일할 사람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뭐 국방의 의무뿐만 아닙니다. 세금에다가 뭐 모든 경제가 최악으로 되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보시면 진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 정도로 말입니다. 청년 세대의 인구는 절망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말입니다. 언론에서 대한민국 침몰한다는 이야기가 인구 문제만 나오면 나오고요. 대한민국 멸망한다는 이야기가 지금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저출산 고령화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저출산 문제는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합계 출산율이 작년에 0.78이거든요. 올해 0.6대까지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2023년 0.69, 68까지도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가임 여성 한 사람당 이게 0.68명을 낳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든다는 이야기, 급속도로. 이것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절망의 길로 가는 가장 충격적인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것이요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청년들의 결혼 말입니다. 예, 이게 미혼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이게 2020년 기준이거든요. 30에서 34세도 절반이 넘습니다. 56.3%예요. 30에서 34세. 2000년만 하더라도 18.7%거든요. 10명 중에 2명 정도 결혼 안 했거니 그렇게 생각하지만 2020년에는 10명 중에 말입니다. 6명이 결혼을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10명 중에 6명이. 게다가 말입니다. 예, 25세에서 19세도 마찬가지입니다. 87.4%입니다. 여기는. 25세에서 29세가 87.4%. 그러면 여러분 10명 중에 1명 결혼했을까 결혼했다는 정도잖아요. 1명 조금 더 결혼했다는 정도잖아요. 심각하죠. 물론 19세에서 24세는 98.7%인데 이것도 2000년에 대비해 보면요. 2000년은 93.1%가 미혼이었고요. 예, 2020년은 98.7%니까 여기도 말입니다. 최악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말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큰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도 쪼그라들고요. 경제도 쪼그라들고요. 대한민국의 힘도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것이 멸망의 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심각합니다. 반면에 말입니다. 반면에 노인의 숫자는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고령화 추이를 보면 말입니다. 2025년이에요. 내년 후년입니다. 그때가 되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합니다. 무슨 얘기냐?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어선다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20.6%가 2025년에 되고요. 1058만 5,354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2050년에 가면 1900만이 된 거예요. 1900만. 전체 인구 중에 39.8%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2050년에 과연 말입니다. 2050년에 39.8%나 되는 1900만 명, 582만 명이 1900만 명을 떠받들어야 돼요.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요. 한 사람당 65세 이상 노인을 4사람을 부양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최악의 어떤 멸망의 길로 간다. 이렇게 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누란 지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국가 지도자들은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아무 신경을 안 써요.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야당이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내놓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나라가 지금 멸망의 길로 들어섰는데 국가 지도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들이 과연 국가 지도자일까 이렇게 생각할 만큼 말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저는 아이를 낳지 않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나라가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부는 어떻게 하든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아이를 낳게 하겠다. 이게 출산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시끄러운 것은 갈라치기를 해서 말입니다. 이쪽 편과 이쪽 편이 그야말로 치열하게 싸웁니다. 오죽했으면 정신적 내전 상태라고 이야기할까요? 마치 말입니다. 임진왜란 전에 대한민국 같아요. 6.25 전쟁 전에 대한민국 같아요. 일제 말기에 일제 초반에
한일합방 전에 대한민국 같다니까요. 이러다가 대한민국은요 이제 또 한 번 절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이 굉장히 커집니다. 제발 국가 지도자라는 분들 지금 정신 바짝 차려서요. 대한민국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라면요. 인구 감소가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릴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2041년부터 2050년에는 0점대 성장률로 떨어집니다. 0.9%. 2050년에서 2060년은 0.8%로 떨어지고요. 2060년에서 2070년은 0.7%로 떨어집니다. 대한민국이 점점 최악의 늪으로 빠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인구가 감소한 만큼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요. 경제의 규모가 쪼그라들고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큰 소리 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오죽했으면 일본의 경제 전문지가 대한민국은 끝났다. 강국구가 왔다. 이렇게까지 쓸 정도로 대한민국의 상황이 심각하고요. 이 내용을 말입니다. 해외 언론사들도 덩달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정점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특히 말입니다. IMF에서 국제통화기금에서 대한민국 정점에 도달했어 이제. 이제 정점이 끝나는 시점이 2025년이야. 그때 이후로는 내리막길만 남았어. 이렇게까지 해외 언론이며 해외 경제기관까지도 경고를 계속해서 날리는데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묵묵부답으로 입만 닫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그래도 정환진 TV를 보는 여러분들과 또 정환진 제가 뭐 힘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떠들고 있다는 것, 뭔가 외치고 있다는 것, 저는 이것에라도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금 최악의 어떤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 말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대한민국 지도자들 정신 바짝 차리고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